국내에서 5G 요금제 이용자가 90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지만 커지는 외형에도 속도나 잦은 끊김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용자가 참 많은데요. 비싼 요금제가 제값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통사들이 속속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나섰다는데,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셨어요? 예, 코로나 잘 피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먼저 저 유진상 기자. 네. 최신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 서비스라는 게 이게 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예.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하는데요. 네. 여기서 G는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 예. 정식 명칭은 IMT 2020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의한 5세대 통신 규약입니다. 네. 예전에 한 이통사가 빠름하며 광고하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예. 당시에 그렇게 빠르다고 한 게 이제 4G LTE입니다. 아, LTE. 예,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5G는 4G 기술과 비교하면 속도가 한 20배가량 빠르고요. 20배나 빨라요? 5G가? 예, 20배나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습니다. 또 이 통신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10분의 1 수준이고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2GB 용량 영화를 한 편 다운받는데 1초쯤 소요됩니다. 그래요? 5G는 이렇게 빠른 통신 속도와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지고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기가 막힌 5G인데, 네. 그런데 지난해 그 상반기부터 그 지난 8월 현재까지 네. 무려 56만 2,656명이 최신 그 5G에서 5세대 네. 5G에서 4세대 LTE로 회귀를 했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좋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제가 분명히 5G 장점이 속도와 처리 용량, 지연 시간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같은 장점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분명히 20배가 빠르다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그 속도가 맞나 싶게 만들었던 거죠. 더 느려졌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5G를 끄고 LTE로 다니라고 그렇게들 네네.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참 진짜. 그리고 또 통신료는 LTE보다 분명히 비싸졌는데 품질도 그리 좋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예, 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에 정부가 5G 서비스 품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최고 속도의 3%에 불과한 656.56Mbps로 나타났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64.16Mbps였는데요. 예. 이는 LTE랑 비교하면 각각 4배, 1.5배 빠른 수준입니다. 20배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이 수치하고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예. 정부가 을지로역에서 새벽 시간에 통신 담당 기자들을 모아서 5G 속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예, 새벽 시간에요. 예. 새벽 시간이니까 속도는 꽤 잘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이상하다 싶은 언론들이 자체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낮 시간에 홍대와 명동, 여의도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을 골라 다녔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그 광고보다 느린 속도, 또 잦은 끊김 현상의 비싼 가격까지. 네. 뭐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뭐 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아니 그런데 왜 이제야 요금제를 내린다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해요. 예, 왜 이제야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은 편할 듯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통사들은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지, 사실 5G라고는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KT가 월 4만 원대 5G 요금제와 6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게 5G 요금제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던 거고요. 예.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늘어난 걸 텐데, 이 통신요금료 인하는 사실 이번 정권 초기부터 계속 제기된 이슈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통신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했었죠. 근데 당시 이통업계가 먼저 선수를 쳐서 자발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보편요금제 이슈가 다시 정치권에서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5G 품질과 서비스가 나오니까 이 통사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요금제를 개편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 이게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게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5G 통신 품질 문제 그리고 이제 통신비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네네. 통신사들은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비싼 요금 냈던 우리 소비자들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아마도 이 말을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호갱이 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갱이 됐다고요? 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유진상 기자님? 일단 좀 농담으로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나마 이 통사들이 이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무늬만 중저가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또 무늬만 나옵니까? 이게 또? 이게 KT의 이제 45,000원짜리 요금제 같은 경우는 기본 데이터가 5GB인데요. 이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요즘 유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용량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통신사는 기본 용량을 소진하면 400kbps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5G의 400kbps라는 속도는 사실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셈이죠. 그래서 눈 가리고 왕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 통신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다고 좀 좋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우리 유진상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조금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번에 국감에서 좀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이동통신사 3사의 5G 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월 제공 데이터 구간이 5기가, 그다음에 10기가, 그다음에 중간 없이 바로 뛰어가지고 110기가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데이터 용량이 한 50기가 정도래요. 그런데 50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는 한 곳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또 호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잠시 한 몇 달 조금 요금을 좀 내릴게요.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 요금 체제와 월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그래야지 우리 소비자들이 골라서 쓰죠. 어떻게 10기가에서 110기가로 바로 뛰어넘어가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을 쓰는 거예요. 지금 유진상 기자는 몇 기가짜리 쓰시고 계세요? 저는 LTE 쓰고 있고요. 저는 LTE 중에 제일 비싼 요금제 쓰고 있습니다. LTE 제일 비싼 거 쓰시고 계세요? 사실 보통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차는 새 차가 나오면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LTE가 완전히 정상화돼 있는 상황이고 5G는 사실 나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LTE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사들도 사실은 좀 갑갑할 거예요. 이게 5G 같은 경우는 이게 3.5GHz 대역하고 28GHz 대역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우리가 쓰는 5G 주파수는 3.5GHz 대역입니다. 그래서 LTE와 호환이 가능한 대역인데요. 사실 진정한 5G는 28GHz 대역이 돼야만 말씀드렸던 IoT나
자율주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찐 5G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반쪽짜리인 셈인데요. 예. 이제 이 28GHz 대역에 이제 대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 5G 가입자가 사실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줄어든 셈이거든요. 예. 네, 이 통사 입장에선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3G에서 4G로 넘어오면서 슬슬 3G 기지국을 없앴고요. 얼마 전에 이제 01X 번호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유지비 때문인데, 예. 이제 4G에서 5G로 완벽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통사들도 가입자를 5G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겠죠. 예, 가입자가 정체되면 이 통사는 뭐 각기 다른 기지국을 운영해야 하니 그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고객이 5G로 늘어나지 않으면 이익이 늘지 않으니 새로운 5G에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예. 그나마 어제였죠. 어제 아이폰 12가 출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에 중저가 요금제까지 완성이 되면 5G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결국 이 통사 입장에서는 5G 가입자가 늘어야 가입자당 평균 매출, 뭐 ARPU라고 하는데요. 이게 늘어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5G 기술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객이 느는 거는 우리도 응원해요. 박수 치면서.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5G 공급 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유진상 기자?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36,74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 유 기자님께서 쓰시고 계신 LTE. 네. 4G 공급 원가가 34,16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0 얼마 차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어떻게 요금이 LTE보다도 비싸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너무 욕심부려서 고객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좀 뭡니까 데이터 용량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LTE하고 좀 가격대가 비슷하게 해주면 그러면은 저 가입자가 더 늘 거 아닙니까? 왜 정직하게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견 제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하시려고요? 이 통사에 전달해야죠. 이제 이 통사에 아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 통신 출입을 했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자, 아무튼 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했고요. 자.